고양이를 좋아하는 나츠코 씨는 우울한 날이나 스트레스를 받은 날에는 통조림과 간식을 챙겨 길고양이들을 찾으러 다녔다. 어머니의 반대로 고양이를 키우지 못하기에 길고양이를 만나는 건 나츠코 씨의 소소한 즐거움이자 행복이었다. 늦은 새벽 나츠코 씨는 취업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간식을 챙겨 들고 집 밖으로 나섰다. 한참을 걷던 그녀는 구석진 골목길 주차된 트럭 아래에서 야옹거리는 고양이 소리를 듣고 그곳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녀는 몸을 숙여 트럭 아래를 살펴보았고 그곳에서 그녀는 알몸으로 엎드려 그녀를 향해 희죽거리며 고양이 울음소리를 따라하고 있는 남자와 눈이 마주치고 말았다. 인도 노스 센티널 섬에는 센티널족이라 불리는 100명 이상의 원주민들이 살고 있다. 이 섬은 약 2만 년이 넘는 시간 동안 외부로부터 고립되어 있었으며 석기시대 수준의 문명을 유지하고 있는 원주민들은 문화인류학적으로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 이들 문화의 중요도, 이에 대한 존중과 보존, 외부인을 강하게 경계하는 부족의 성향, 탐사자들의 안전 확보 등의 이유로 현대에도 이 섬은 여전히 고립되어 있는 상태이다. 다만 이 섬 주위에서 어업을 하는 주민들에 따르면 가끔 몇 명의 군인들과 사람들이 방독면과 보호복을 입고 섬을 방문한 모습을 보았다고 하며 이따금 인근 마을로 찾아와 무료 건강검진을 해주고 돌아간다고 한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주민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센티널족이 발견되지 않은 고대의 전염병 보균자들이고 인도 정부가 이들을 통해 생화학 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한다. 1994년 미국 보이스카우트 행사에 참여했던 11살 소년 조세프가 갑작스럽게 실종되었다. 조세프는 캘리포니아주 팜스프링스 캠핑장에서 단원들과 함께 하이킹을 즐겼고 저녁 식사까지 함께 마친 후 화장실을 다녀오겠다는 말을 마지막으로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점호 시간이 되어 조세프가 사라졌음을 알아차린 대원들은 급히 구조대와 함께 캠핑장을 포함한 전 지역을 광범위하게 수색하였고 산 정상으로 이어지는 하이킹 코스에서 조세프의 것으로 추정되는 신발 자국과 젤리 포장지, 카메라 등을 발견하였지만 그를 찾을 수는 없었다. 그의 카메라에서는 실종 이후 찍었을 것이라 추정되는 9장의 사진이 찍혀 있었고 최초 8장의 사진은 초점이 맞지 않는 어두운 풍경의 사진이 찍혀 있었지만 마지막 사진은 마치 비행기를 타고 찍은 사진처럼 하늘에서 내려다본 캠핑장의 모습이 찍혀 있었다. 꿈이란 렘 수면 중 발현되는 무의식 속에서 자신이 직접 경험했거나 느낀 것들의 기억과 정보를 불특정하게 조합해 보여주는 수면 활동이다. 무작위로 종합된 정보와 기억들은 종종 현실에서 일어나기 어려운 일들을 보여주며 이것이 꿈이라는 사실 자체를 인식하기도 어렵다. 이러한 무작위성에서도 꿈을 꾸는 당사자는 결코 자신의 꿈속에서 자신이 죽는 꿈을 꿀 수는 없다. 가령 칼에 찔린다면 그 순간 또 다른 자신이 칼에 찔린 이전의 나의 시체를 보고 있고 폭발에 휘말린다면 또 다른 내 자신의 시점으로 그 폭발을 멀리서 관찰하게 되는 시기다. 이는 죽음 이후의 감각이나 경험이 꿈의 당사자에게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며 꿈은 경험할 수 없는 정보를 추측해낼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의학적으로 사망 판정을 받고 소생한
극히 일부의 사람들은 꿈속에서 죽음을 경험할 수 있다고 전해진다. 이들은 죽음을 직접 경험했을 뿐더러 그 이후의 경험 역시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들의 대부분은 자신의 죽음과 관련한 꿈은 일절 꾸지 않는다고 전해진다. 이는 무의식에서 당사자의 생존을 위해 의도적으로 죽음과 관련한 꿈의 발현을 제어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콜롬비아의 아름다운 시골 마을 하르딘에서는 7년마다 한 번씩 집 현관문 밖으로 고기 덩어리를 집어던지는 문화가 있다고 한다. 마을 정중앙에 악어 문양이 새겨진 분수대를 중심으로 남쪽 지역의 집들은 새벽 2시, 서쪽은 3시, 동쪽은 4시, 북쪽은 5시에 현관문을 열고 고기 덩어리를 던지고 문을 닫아야 하며 아침 6시에 다시 현관문을 열어 고기 덩어리를 들고 들어오면 된다. 만약 고기 덩어리가 사라졌다면 그 집은 7년 뒤 다음 행사 때까지 모든 가족이 사고나 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살게 되며 실제로 고기 덩어리가 사라진 집안에서 위암에 걸려 시한부를 선고받은 42세의 남성이 6개월 만에 완치 판정을 받게 된 일도 있었다고 한다. 이 문화는 7년에 한 번씩 잠을 자러 떠나는 마을 수호신을 위한 전통의식으로 과거 어린아이의 신체 일부를 잘라 제물로 바쳤던 전통이 시대에 따라 변화한 모습이기도 하다. 1941년 겨울 로비노코스에서 펼쳐진 치열한 공방전은 수많은 사상자를 발생시켰다. 모스크바로 진격할 수 있는 주요 요충지였던 이 지역은 독일군과 소련군 모두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지역이었기에 처절한 전투들이 계속되었으나 이 지역에서의 전투는 1942년 1월 양측의 합의로 갑작스럽게 종결되게 되었다. 합의의 내용은 외부의 개입으로 더 이상의 전투가 무의미하다라는 것이었고, 여기서 외부의 개입이 대체 무엇을 뜻하는지는 양측의 고위 간부층을 제외하고는 누구도 알지 못하였다. 전쟁의 완전한 종결 후 이 전투에 참여했었던 독일 간부는 로비노코스에서 양측의 병사들이 지속적으로 탈영, 자살, 실종, 빙의되는 현상이 발생하였고 인근 마을 주민들은 밤마다 호수를 향해 군인들의 시체를 던졌고 결정적으로 병사들 사이에서 인간의 머리와 다리가 달린 거대한 파충류를 목격했다는 증언들이 계속해서 발생하였기 때문이라고 증언하였다. 강가에서 낚시를 즐기던 남성이 누군가 잃어버린 듯 보이는 휴대전화를 발견하게 되었다. 휴대전화는 여전히 켜져 있는 상태였기에 남성은 근처를 둘러보았고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캠핑을 즐기고 있던 일가족을 만나게 되었다. 남성은 자신이 준 휴대전화를 꺼내 가족들에게 이 휴대전화의 주인이냐고 묻자 순간 모든 일가족이 정색하며 그를 노려보기 시작했다. 곧바로 남성이 준 휴대전화에 벨소리가 울리기 시작했고 이와 동시에 남성의 눈앞에서 일가족은 모두 입을 벌리고 그 벨소리를 따라 부르기 시작했다. 겁이 난 남성은 휴대전화를 던지고 도망쳤고 경찰과 함께 그곳을 다시 방문했을 때에는 오직 휴대전화만 남아있었다. 이후 휴대전화를 확인한 경찰에 의해 남성은 긴급 체포되었다. 휴대전화 속에는 비범벅으로 살해당한 일가족의 시체를 배경으로 활짝 웃고 있는 남성의 사진이 찍혀 있었기 때문이다.
2008년 미국 펜실베니아 상담센터로 한 여성이 방문하였다. 그녀는 가까웠던 회사 동료가 건물 옥상에서 투신하는 모습을 목격하게 되었고, 이로 인한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심리적인 트라우마를 호소하였다. 상담사는 최선을 다해 상담을 진행하였지만 그녀의 상태를 호전시킬 수는 없었다. 그녀는 결국 트라우마를 극복하지 못했고 회사 동료와 마찬가지로 투신하여 사망하였다. 그녀의 시체는 처참하게 부서진 상태로 회사 옥상에서 발견되었고, 왜 그녀가 옥상에서 발견되었는지는 여전히 미스테리로 남아있다. 단지 그녀가 상담사에게 죽은 회사 동료가 매일같이 눈앞에서 옥상을 향해 거꾸로 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다는 기록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일본 치바현 한적한 바닷가 마을에서 괴이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특정한 위치의 바닷가에서 칼을 들고 춤추는 여성이 목격되고 있다는 소문은 마을 주민들은 물론 외지인들에게까지 빠르게 퍼져나갔다. 이 소문을 접한 지역 방송사에서 촬영팀을 이끌고 소문의 바닷가 지역을 찾아갔지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하였다. 헛소문이라 판단한 촬영팀은 철수하였지만 촬영 테이프를 확인하던 중 믿기 어려운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테이프 속에는 분명 현장에서는 보지 못한 여성이 텅 빈 바닷가에서 흐릿한 노이즈와 함께 빙글빙글 돌며 춤을 추고 있는 영상이 실려 있었던 것이다. 촬영팀은 특종이라 생각하며 환호하였고 당장 특집 기사를 구성해야 한다며 들떠 있었다. 하지만 촬영팀이 방송국으로 돌아와 확인한 영상 속에는 환호하고 있는 촬영팀의 모습과 정체를 알 수 없는 여성의 웃음소리만이 녹음되어 있었다.